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9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9월 둘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시작되면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도 승부 주간이다, 또 추석 대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해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또 매출도 또 올려야 되고 이래저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기간 동안의 배팅 요령은 절대 무리하지 말자입니다. 강타는 오히려 평소보다도 배팅액을 좀 줄여가지고 돈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배당으로 승부를 하는 경마 주간으로 좀 삼아보고 싶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 경마의 오전장 승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장에 이기고 출발하는 것과 이기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 승부에서 무조건 이기고 가야만 하루 경마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또 부산 경마에서 졌으면 오전장에 지고 가고 있으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마장을 가실 때는 현금 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또 현금 체크카드 같은 걸 집에다 놓고 가셔서 일일 배팅 한도를 넘지 않는 그런 배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배팅액을 좀 줄여가지고 경마에서 지더라도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에서 경마를 즐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강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대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어느정도 배팅 자금을 만들었어요. 이미 토요경마 때, 그야말로 토요경마 때 어느정도 잘했냐면 연석 승부처 적중 퍼레이드라고 해가지고 5개의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조용한 승부처에서 정상오름의 1번 창세, 복승식 10.2배, 쌍승식이 41.3배 조용한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승부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복병마인 스페셜조이 12번 스페셜조이의 5번 스페셜스타 딱 3마리를 갖고 가서 복승식 33.7배, 쌍승식 58.4배 역시나 고배당 적중을 해드렸고, 세 번째 승부처는 메인 승부처였는데 통일의 함성을 3종 제국이다 한 방을 때리고 스페이스포트만 받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메인 승부처에선 방어막건인 7번 3종 제국에 3번 스페이스포트가 들어오면서 복승 5.2배, 쌍승 6.9배. 자, 그리고 또 현장 승부처에선 인기 많아 팔렸던 3번 그리핀을 짜라라, 이번에 안 된다. 그리고 강력한 축은 11번 톡톡 요장군에 문세영이가 계승을 하고 있는 6번 금순이 검지가 이번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복승 8.7배, 쌍승 20.2배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A급 끝장 승부처로 강하게 때렸던 9번 선스트롬을 축으로 때렸는데 인기 1위인 또 8번 베스트나인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배당을 많이 못 먹었어요. 14.0배, 쌍승 24.4배. 가장 대끼리가 들어온 거잖아. 그래 9번을 놓고 대끼리. 자, 그리고 이제 토요경마 최고 배당, 고배당을 또 환상적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스마트 캡틴은 57kg를 달아도 온다. 여기에 9번 무상대복, 아녀리 공주, 효리 공주의 무상대복이 온다. 그래서 복승식 45.6배, 쌍승식이 212.8배가 나왔던 경주.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적중, 대한민국 1등 강터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이거는 뭐 1등이에요.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일요경마 때도 그렇게 잘하고 가지 못하다가 후반부에 스트레이트로 또 적중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금토일 경마 지난주에는 모두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승을 이루고 하래요. 상검마마 대승을 했습니다. 빰빠밤. 자,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뭐 추석 자금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번 주는 그 배팅 잡으면서도 반만 가져와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주 개소리, 잡소리, 광고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토요 경마 어렵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토요 경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토요 경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천 경마장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인가요? 네, 개장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천에 관한 특별 경주가 시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마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토요 경마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나친 배팅 그 액수,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적은 돈으로 배당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 토요 경마가 좀 더 어렵고 일요 경마는 또 생각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과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공유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주교차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요 경마는. 그렇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 돈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 경마 때 매진을 한다. 이런 작정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이빨 먹어놓고 뭐 일요 경마 지던 말던 뭐 좀 편하잖아. 사람이 이빨 먹어놓으면 지난주 엄청 편하더라고 저는. 그럼 어쨌든 일요 경마도 잘하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토요 경마에 매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요 경마는 제주교차가 4개 경주, 토요 경마가 12개인가요? 12개 경주, 총 1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요즘 토요 경마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니까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번 힘을 합쳐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희용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성장마에 뭐 딱 1두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8번 금마 발리오스라는 마필 9천만원짜리 마필입니다. 9천만원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지금 이 김도준 기수로 기승을 시켰는데 어찌됐든 뭐 1승을 거두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뭐 베스트의 탄력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입상권 주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현군에서 유일하게 출전하는 8번 금마 발리오스가 자, 여기 이제 10만 중에서는 강력한 기대치의 마필이 한두가 있죠. 7번 골드럭키라는 마필인데 주행검 사실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 전개를 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한 모습. 전반적으로 기본기 및 걸음이 상당히 우수했다. 7번 골드럭키 훈련 상태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7번 골드럭키와 8번 금마 발리오스를 1경주 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럭키도 좋아요. 제가 7번 골드럭키를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일단은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2번 딕시 플로잇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마방에서 훈련량을 높이며 발주와 더불어 주로 훈련을 많이 실시했던 마필이에요. 원래 이제 10조 마방은 주로 훈련이 그렇게 많은 마방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훈련을 잘하는 관리사가 있는데 그 관리사가 거의 뭐 전담적용을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딕시 플로잇은 이번엔 훈련도 꽤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태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본 뭐 해피포에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이 딕시 플로잇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가운데 10만 중에서는 7번 IM스타가 주행검사 때 기록은 좋은데 요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전 때 너무 최선 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실전을 막물게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IM스타를 그렇게 세게 안 봐요. 5번 가천 언더가 기록은 별로 안 좋은데
의외로 이변이 가능한 기수의 부조에도 나름 잘 따르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걸음도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버 가천원도가 좋고 또 6번 덕성이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2번 딕시 플로이드, 5번 과천원도, 6번 덕성이로 이상 3두 같은 마필들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파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1번 하이 유렉합니다. 좋아요. 데뷔전 때 선취행령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데뷔전 자체가 1200에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중이 주행검사 때보다 오히려 체중이 한 달 간격 속에 한 13kg를 빼고 나오더니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1번 하이유레카는 이번 편성에서도 지난번 데뷔전 시 입상에 이어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하이유레카는 일단 배팅볼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6번에 JS1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번 2경주 자체가 사실 3경주 자체가 아주 빠른 말들, 이번 유지 스피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 편성인데 워낙에 이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거리 1200을 맞이해서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6번 JS1 같은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1번 하이유레카와 6번 JS1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은근히 다 어렵고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재밌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부산 경마 쪽에 제주 교차는 의외로 좀 밋밋하다면 오늘 토요 경마 쪽에 제주 교차는 상당히 배당의 양상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 교차 1경주입니다. 명성공주입니다. 좋아요. 요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도 마필이 왜 요 마필이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제 김준호 기수가 자인철 마방의 문성은 꼬마 기수였는데 지금 마방 옮겼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마필 자체가 뛸만하면 이제 태영상성이란 마필하고 함께 뛰면서 승부를 안 하고 태영상성을 승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웅산성은 말이 안 되는 가운데서 쥐어짜가지고 지금 말이 망가져 버렸어. 그냥 찌우가 나버렸다고. 반대로 명성공주는 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부를 안 줬던 마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명성공주는 지금도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명성공주는 이번 편성에선 이변의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니까 여러분들은 1번 명성공주를 꼭 유념하시라. 요 마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뒤질 때 뒤지더라도 1번 명성공주는 편성상 입상권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전력이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싶고, 이번에는 문성호 기수가 마음 먹고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명성공주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번 기대치를 갖고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다른 마필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1번 명성공주에 대해서 기대치를 한번 갖고 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영천 한약축제 성공기원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도 이 입상을 낙담할 수 있는 강력한 충격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정반 뚝심이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변의 가능성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날에는 7번 드림주의가 문세영 등장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3착, 4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일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조금 밋밋하지 않은가요? 지난번 교시 이제 1200에 출전을 해서 종반 선행을 가서도 종반 탄력이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가거든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버렸는데 별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4번 센세이셔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김성봉 기수가 계승을 해서 2착으로 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는 견제 시엔 선행은 4번 센세이셔널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 센세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7번 드림주의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져서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4번 센세이션을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빠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배당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누가 인기마로 팔리고 누가 인기마가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6번 고려대왕이 팔리겠죠. 금강경시 계속적인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겁니다. 6번 고려대왕이라 마필이. 그런데 사실상 이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며 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6번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오히려 배팅권에서 잘릴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그렇다면 6번 고려대왕을 세게 안 본다면 배당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네네네네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놈을 세게 볼 거냐?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거리가 1200까지 올라갔던 한라마 2등급의 마필들의 길전이고 그 대신 이번에는 거리가 1400, 1600, 10m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뛰었던 놈들이 1000m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0m나 800m를 뛰었던 놈이 400m를 뛰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편성은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마필이든 뭐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근간에 잘 뛰는 마필들과 예전에 잘 뛰었던 마필들 간에 일전이라는 점에서 강타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번 탐나독주라는 마필인데 탐나독주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주에서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 선행을 이름이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근간의 마필 자체가 1400과 1610m 또 1400 이렇게 뛰면서 아직까지도 거리 적성에 실패를 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1000m를 뛰었을 때는 선입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의외로 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뭔가 한 칸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반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마필이라 저는 한번 1번 탐나독주의 배당 가능성 한번 놓고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이번 제주교차 상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딱 3마리를 갖고 작심 배당을 노리는 강타의 준비 승부처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배팅하는 거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경마는 배당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강타와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네가 뭘 딴데 그렇게 아이고 자식이 없나 본데 자꾸 깸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딴 데 가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곡해하시는 분이 행여나 있으시다면 그런 분은 저하고는 사대가 엄청나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네네네 엄청나게 안 맞아버립니다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오경주. 이번 경기는 토요일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제주 항구라 먹고 토요 경마로 와서 또 한 번 항구라로 때리자 아, 때려야 됩니다. 때리고 싶어 미치겠어. 미쳐버리겠어. 때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강타의 생각인데, 야, 요경주는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1400인데 선두권이 맹리를 떨칠 것이냐 아니면 고만고만한 선행마들이 1400에서 전개 이점을 갖고 득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의외로 선임 내지는 종반 탄력을 앞세운 마편들이 배당으로 터뜨릴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든 한쪽으로만 가야지 양다리 걸쳤다가는 항상 1-3착, 2-3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양다리 작전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1-3착, 2-3착이라는 것도 사실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하고는 틀려. 중간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바닥에서 입상을 한 건 제가 보기엔 잘한 예상이에요. 그런데 1-3착, 2-3착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각지를 다른 놈들을 끼워놔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절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질 않아. 왜냐면 그건 확률적으로 보나 산술적으로 보나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몰아서 세워야지 입상에 대한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시에는 이제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 노드인은 다카시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요번엔 선행 못 가니까 지난번보다 나은 능력을 보인다는 전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요번 경주 때 요 마필이 뭐 아니면 돈데 8번 특별선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중이 55kg가 된 게 상당히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20다마, 이제 430다마짜리 말이거든. 그런데 지금 앞말이다 보니까 부중에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조금 불안하기는 해. 불안하긴 한데 하고, 또 지난번 경주 때가 사실상 이제 경주력의 맥시멈을 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8번 특별선율은 이번에 훈련도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이어서 여전히 패턴은 좋기 때문에 부증고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이번 편성에서 배당을 터뜨릴 놈은 8번 특별선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차로 왔다 하더라도 편성상 인기 순위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노드일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12번 그랜드 챔프가 깔고 가고 예, 승부전이지만 또 10번 인수제가 기본적으로 먹고 가고 이런 마편들이 이제 좀 먹고 가는 마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8번 특별선녀의 배당 가능성 놓고 해보고 싶다. 물론 대가리나 충가로 놓고 때리지는 않겠지만 8번만은 가전은 갈 거예요. 어떤 모양새로든 가전은 갈 거고 강하게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이 5경주 준비의 승부처에서는 당연히 작심 배당을 노리고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와 토요제 5경주에서 오전장에 박 터지게 한번 붙어가지고 상황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1번 신촌돌체가 강력하게 팔리고 4번 진치와 더불어 아마 대끼리가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보고 싶네. 이 대끼리 조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을 해보고 싶고 1번 신촌돌체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지난번 경주 때 엉뚱한데 힘만 썼어요. 그러니까 대도 않는데 힘을 써가지고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고 이번에는 예,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1번 신촌 대체는 숨도 안 쉬고 잘라보고 싶고 4번 진치는 반대로 지난번 경주 때 안 들어오면 강타에게 한 구라를 선사를 해줄 수 있었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또 대가리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강타와 사대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4번 진치인데 이번에도 됩니다. 4번 진치는 이번엔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진치는 가져가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한 마리 괜찮은 말은 9번 성불신동인데 지난번에 제가 노렸거든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노렸냐면 견인불과 무한공간 성불신동 3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2, 3, 4차게 오고 진치가 안 들어와서 그때 상황이 났어. 그런데 진치가 들어오는 바람에 깨구락지가 된 거야. 그때 만약에 진치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 니나노 닐니야 닐니야 니나노 강타 만세 이렇게 된 거야. 끝나고 말했어. 그런데 진치가 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제스자가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새버렸어요. 짜증나. 그때 아주 째장나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갑니다. 영천시장배 특별 경주인가요? 2억 2천짜리니까 뭐 특별 경주겠죠. 대상경주인가? 영천시장배가 대상경주일 수도 있어요. 전 정확하게 모르겠네. 저는 사실 뭐 기자도 아니고 마사의 소식은 가끔가다 마사의 본장에 가서 굽소리로 봐요. 제가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있는데 무슨 뭐 장구가 어떻고 무슨 뭐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관심 없어. 저는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 맞히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경마 상식적으로 굽소리 책에 나오는 거 그런 건 다 읽어봐. 똥가에 앉아서도 읽어보고 아니면 책을 하나 갖고 와서도 집에서도 보고 재밌으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는데 뭐 쓸데없는 거 뭐 영천시장배가 대상경주냐 특별경주냐 대상경주는 뭐하고 특별경주는 뭐해.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쓰는 이거는 기자들이 하는 거지. 기자들이 그런 거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취재오죠. 맞히지 않는 선수 갖고 와가지고 무조건 맞는다. 니나 맞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14번 토로 브라운입니다. 이게 개luc과 같은 놈이에요. 넣고 과정이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빼지니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빼지도 못하겠고 문세영이고 그래서 겁이 나. 사실상은 뭐 월초경마잖아요. 2주차 경마니까. 그러니까 문세영이 몰아치기 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 원리,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채워야 되는 거야. 강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들처럼 혹하는 광고는 이제는 잘 안 하지만 맞히잖아. 맞춰. 강타 그거야. 내가 잘 맞추면 손님들은 온다. 그런데 문제는 잘 맞추는데도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왜? 입소문을 안 내. 다 자기가 맞힌 거야. 또 내가 뭐라 해버렸어요.
아유 뭐 누구 거 참고해? 그러면 무슨 참고야 내가 집에 넣냐 아주 그 콧구멍에서 그냥 핏구멍 나올 때까지 그냥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거지. 뭘 참고를 해? 딱 이러거든. 화장실 가서 문자 보시는 분들은 싹 보고 나오고, 아니면 똥간에서 음성 듣고 와가지고 이번엔 이거밖에 없어 이러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설마 제 팬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강타가 잘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3호 토노 브라운은 어쨌든 뭐 뺀탱골에서 뺄 수 있는 놈은 아니에요. 뭐 문세 천하의 문세영인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데, 만약에 애가 빠지면 13번 천의 강자도 은근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니까 요런 마필들끼리 어퍼치나 제처치나는 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토로 브라운이 훨씬 낫죠. 조교반도 좋았을 거예요. 천의 강자보다 토로 브라운은 세게 봐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봐준다. 그래서 여기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영천시장배 토요일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사랑, 농천사랑 특별경주 빰빠라밤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발 올리고 아주 그냥 열발 뻗치게 한 놈이 있고, 반대로 강타에게 제대로 된 적중을 또 선사를 해준 놈이 있고, 반대로 또 뒷꼬랑지를 이상한 놈을 달고 와가지고 또 못 맞췄던 기억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원당봉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맞춰드렸던 마필이에요. 굉장히 나올 때마다 많이 맞춰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계림 영광하고 들어오면서 못 맞힌 거고, 이번에도 11번 원당봉은 됩니다. 이 마필 자체가 굉장히 센 놈이에요. 센 놈이고, 여전히 패턴 자체도 지난번에 이제 그 파강대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력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태영 조교사나 한영민이나 뭐 장난만 안 하면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65kg가 가부중이라서 최고의 부중을 달고 있어서 이번에 잡바이가 될 가능성 충분히 안고 있지만, 11번 원당봉을 대가리는 못 가져갑니다. 왜? 과부중이 있으니까. 그냥 대가리는 안 가져가지만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놈은 제가 봤을 때 꼬랑지에다 매달을 놈이거든. 제가 매달을 거예요. 제가 호구가 아니니까 이런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진 않겠죠. 그런 바보짓을 안 하겠죠, 제가. 그런데 얘를 빼고 때리는 바보짓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꼬랑지에다는 받치고 갈 수 있는 놈이다. 지금 뭐 원당도 얘가 축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받치는 막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전국 최고의 영천포도 특별경주. 영천포도가 제가 먹어보니까 마트에 가면 영천포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팔아요. 근데 알이 굉장히 크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 영천포도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들으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를 맛이 없는 걸 갖다 줬으면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별로 맛이 없다고, 특히나 비 오는 날 비 맞은 포도 같은 건 절대 팔지를 말아야 돼. 당신네들이 그거를 다시는 안 먹어. 사람들이 한번 야마돌아 버리면 그 포도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포도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 땅이야. 먹는 거 갖고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갖고도 장난해가지고 어떤 사람 야바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짓거리만 안 하면 영천포도는 맛있다. 내가 이렇게 나중에 영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천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 알았어. 그냥 나이가 먹으면 시골로 내려가고 싶거든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교나 보면서 그냥 영천 같은 데나 뭐 부산 같은 데나 대구 같은 데 내려가서 이렇게 영천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영천 경마장에서 있으니까, 전 경마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내려가서 경마를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서울 경마를 좀 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천하고 부산하고 제주만 할까? 아니면 영천하고 부산하고 제주를 하지 말고 서울을 할까? 서울을 하면 너무 바빠지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영천으로 내려갈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요. 그러고 보니까 연장 승부처네, 강타야. 네, 맞습니다. 6경주가 조용한 승부처였고, 제주교차 5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였고, 지금이 하나 이제 토요일 7경주가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3개 승부처를 묶었습니다. 일단 3번 라이언스답니다. 요런 유형의 마편들은 참 대가리로 놓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 제가 그런 소리를 잘하죠.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편성이 약하면 안정되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대가리고, 반대로 편성이 다들 만만하고 기복형 마편들이 있어서 얘가 잘 뛰어야, 얘는 지금의 능력 갖고 입상을 못한다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로 봐줘야 되는 거야, 이 편성에선. 그래서 얘가 입상을 못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와. 왜? 기복이 심해지려도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평균 에버리지에서 밀리는 거지, 능력을 끌어냈을 땐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기복형 마필이거든. 그래서 3번 라이언스타가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뺏긴 거에 뺐다가는 난리라 난감해. 본장을 가면은 한 4시나 이때쯤 오링 되면 그 아줌마가 미녀를 틀어드려. 마사에서 난감하네. 뭐가 난감해 그게, 뭐 약 올리냐 돈 잃었는데 난감하긴.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인데요. 좀 편성 자체가 아리까리하죠. 대가리를 뭘 넣어야 되나? 이게 대가리가 문제입니다. 라운스마트도 괜찮고 4번 임페라토르도 괜찮고, 어느 마필이 대가리냐? 대갈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따 무슨 대갈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쩌겠어요. 불굴의 신화가 인기 좀 먹을 것 같은데, 문세영 등장이라서 요거는 받치는 정도만 하고, 임페라토르가 좋아요. 임페라토르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이번에는 이제 추임력은 나서나마 하강을 하겠지만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방을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임페라토르가 덜덜하게 타는 거 아니야. 3차만 이러면서 그 지용원 쪽에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상급 이빠이 먹고 1군에 올라가겠다는 거, 캐도란마를 연상하면 된다. 이번엔 4번 임페라토르가 편성이 괜찮으니까 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랑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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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9경주 메인 승부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야, 까리까리하지? 까리까리해요. 4번 구투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다는 거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999 300배짜리 빵 터뜨리더니 그 다음에 잠수, 그 다음부터 나는 능력마다 하면서, 그러니까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4번 구투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되는 말 아니겠어요. 4번 구투 혜선이가 이 마피를 잘 타더라고. 요 마피를 놓는데, 문제는 누가 단통이냐, 단통이 누구냐, 단통 나와라, 단통 나와라, 단통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요거 은근히 터질 것 같은데요. 저는 요거 은근히 터질 것 같아요. 커맨더코나 삼정 라이더 이런 게 이제 팔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상을 하는 놈은 헷가닥 하면서 딴 놈이 올 것 같아. 바로 그 놈을 조질 겁니다. 제가 딱 걸렸어 이씨. 그리고 인기 많은 능력 많은 받치고 가서 메인 승부처 항상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통이 메이드가 되는 경주. 그런데 후창만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삼정 라이더의 통일의 함성을 난통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7에다 3번 스페이스 보트만 맞췄어.
만약에 7번, 11번 단통으로 들어왔으면 한 방에 상황이 나는 거야. 그런데 7번, 3번이 들어와도 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메인 승부처럼 그만큼 배팅질이 많이 가잖아. 한 방을 추천했으니까. 그러면 30만원, 20만원 정도 때렸다고 봐. 20만원, 30만원. 그러면 이 5배짜리에서 30만원 갖고 배팅을 했다면, 예를 들면 5만원은 받쳤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5.2배가 나왔거든요. 그럼 번전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70일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20만원을 때렸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30배가량 나왔으니까 600만원이잖아. 아, 뭐 상황이지 뭐 얼마나 더 이기려고. 자, 되는 거죠. 오사마리. 자, 오늘도 먹고 가. 자, 그런데도 홍보 하나도 안 해줘. 토요일만 그렇게 이겼는데도 ARS를 들으시는 분들이든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든 조금 이겼으면 서로 윈윈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ARS 좀 들어주라, 그 다음에 강타가 잘한다,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외에는 찌라시도 안 해요. 찌라시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딴짓거리 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온라인에 예상지도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남한테 기속당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마법 공개되는 것도 이제 싫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양심이 안 맞아. 왜냐면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예상지를 치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또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공부가 안 돼서 마번이 나가서 내 마번을 보고 사람들이 죽는 게 싫다는 거지. 공부를 하고도 못 맞히는데 어정쩡하게 공부해가지고 그 예상지에 있는 것을 그렇게 나온 책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이빠이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식정주는 3파전입니다. 쿼터리가 사실상 뭐 3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에 계속적으로 질퍽되면서 못 뛰고 있는 마을입니다. 연속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헤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쿼터리가는 인프 편성에선 입상을 할 때 하더라도 대가리를 놓고 때리시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받치기가 맥시멈. 8번 항령비상 좋아요. 8번 항령비상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항령비상을 오히려 강하게 읽어주고, 3번 쿼터리가는 대가리를 놓고 심었다가는 깨꾸락지가 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끝날 수도 있어. 쉽게 끝나는 건 뭐야? 1번, 7번, 11번 내에서 끝나는 거예요. 1번, 7번, 11번. 1번, 7번, 11번이 능력 상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입상에 성공을 하는 그림으로 입상을 하면은 아주 쉽고 안정적으로 흐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모두가 지금 연대를 성립하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끼리 들어오겠냐 이거지. 그럼 얘네들끼리 안 들어오면 도대체 누가 들어올 거냐? 그 대안마가 있어야지 승부처로 선정을 하는데 대안마가 없어. 그러다 보면 연대를 깨고 지네끼리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어려운 경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1번, 7번, 11번 호위무사 좋죠. 근데 호위무사에 이상혁 장군이 탔네. 인기와의 기승하면 또 잡바이의 대왕님이시니까, 자, 이거 믿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보면 21번 호위무사가 무조건 와야 되는데 과연 오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고, 1번, 7번, 11번이 제일 센 거다. 근데 얘네들끼리 연대강경에 성립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본인이 유출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승부처 안 했던 경우예요. 어려워서 못 맞히겠어 저는. 자, 다음은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오늘 끝장 승부처인데 아사무사죠. 아사무사 3번 큐피트 파워가 능력상으로 보면 대가리죠. 마방에선 요 마필을 마방의 기둥가로 성장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벌써 이제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요.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휴양마인데 사이즈는 굉장히 센 말 같아. 굉장히 센 말 같은데
과연 3번 큐피드 파워가 이번 경기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뭐 능력 사이즈로 보면 3번을 이길 수 있는 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가져는 가야 되는데, 은근히 배당 가능성도 노크로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끝장승부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방송 자료 다 공개를 해드렸고,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경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마 주간인 만큼 지난주에 잘했던 토요경마 한 번 더 이어가서 멋진 대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